힐링가족 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오늘은 2월 3일 목요일 아침 6시 10분입니다. 드디어 설날의 5일 연휴였죠. 토, 일, 월, 화, 수 5일 지나고 오늘 장이 다시 열립니다. 그동안 4일 동안 미국 증시가 오늘까지 4일 연속 상승을 했습니다. 사실 이러기도 쉽지가 않은데 4일 연속 상당히 많이 올랐어요. 빅테크주들 연이은 좋은 실적 발표를 했어요. 그 영향이 가장 컸습니다. 이렇게 좋은 빅테크주들이 실적이 계속 좋게 나오니까 저가 매수 많이 들어왔어요. 다우가 0.63% 상승해서 35,629, 나스닥은 0.5% 상승 14,417, S&P 500은 0.94%, 장중에 1% 이상 상승을 했었습니다. 4,589. 필라델피아 반도체가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평균적으로 보면 필라델피아 반도체가 이 지수가 가장 많이 오르고 하락할 땐 또 가장 많이 하락을 해요. 2.46% 상승했어요. 3,597. 4일 동안 보면 지난주 우리 장 마감했을 때 그때 이후에 4일간 다우가 4.3% 상승하고 나스닥이 8% 상승하고 S&P 500이 6.1% 상승하고 필라델피아 반도체가 무려 11%나 상승했어요. 올 1월달 하락이 컸죠. S&P 500 지수를 보면 2009년 1월 이후에 13년 만에 가장 저조한 1월달이었어요. 2009년, 그럼 13년 만에. 나스닥은 2008년 1월 이후 14년 만에. 다우는 2016년 1월 이후 6년 만에. 그러니 6년, 13년, 14년 만에 가장 저조한 1월 달이었어요. 그러니 우리 모두 이 1월 달의 하락기를 거치게 있는 동안에 아무래도 멘탈이 그만큼 강해졌겠죠. 아직은 두고 봐야 되죠. 지금 이게 바닥이 아니고 다시 하락할지 아직은 모르겠어요. 1월 하락기에는 막판에 보면 증시가 막판에 급락을 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근데 이번 4일간 상승 때는 반대로 막판에 급등을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4일 동안에 계속 막판에 계속 급등을 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마인드로 투자 생활을 해야 하냐면 이 투자 생활 즐겁게 해야 됩니다. 미래 희망을 가지고 멀리 보고 해야 됩니다. 그 앞날에 바로 그 앞에 주가 오르내리는 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면 이거 얼마나 본인한테 손해겠습니까? 다시 주가가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오거든요. 원상태로 와요. 주가가 하락했다고 스트레스 받을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다시 원상태로 오게 되면 괜히 스트레스 받은 거 아닙니까? 정신적으로 피폐해지는 거거든요. 또 수명도 짧아지죠. 우리 젊은 사람들도 아닌데. 평균 보통 80세 기준으로 봐도 20년에서 평균 40년간 보유할 종목들이에요. 그러한 주식들인데 주가가 하락해요? 그러면 24시간 쉬지 않고 일하는 직원 늘린다, 수량을 늘린다 생각하면 돼요. 다시 원상태 오거든요. 그것은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누구든지 확인할 수 있잖아요. 100년 이상의 역사적인 사실 보면 그렇게 떨어졌다가도 오르고 난 다음에 전 고점을 뚫고 계속 우상향을 해왔잖아요. 고점에 매수했다고 칩시다. 예를 들어서 10,000원에 매수했어요. 그러면 8,000원으로 20%가 날아가죠. 그럴 때 부지런히 저가 매수를 해야죠. 그렇다면 평균 매매가는 9,000원이 되죠. 10,000원에 샀는데 8,000원까지 떨어졌어요. 그럼 10,000원에도 샀고 8,000원에도 샀으니까 평균 매입가가 9,000원이 되죠. 그래서 주가가 8,000원까지 떨어졌다가 9,000원이 되면 저는 평균적으로 저가 매수 평균적으로 했겠다 생각을 하고 수익이 9,000원 오면 제로 포인트로 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9,500원이다. 그럼 벌써 수익을 냈다고 보죠. 그런데 일부는 아니요, 저 아직 수익 아니에요. 그것은 본인이 잘못한 거예요. 그 중요한 저가 매수 기회를 놓치고 가만히 바라보고 또 무서워하고 그냥 10,000원에 가만히 기다리고 있었으니까 8,000원까지 세일할 때 그때 사질 못했으니까 평균
매매 단가가 9,000원이 되질 못하고 아직도 10,000원대까지 기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걸 왜 기다리고 계십니까? 그렇죠? 또 다시 원점으로 올라오면 뭐 할 건데요? 팔아버릴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다시 오르기를 그렇게 애타게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 올라갑니다. 올라갈 때까지 매달 월급을 받을 때마다 수량, 일하는 직원 늘린다 생각하면 돼요. 부지런히 10,000원에서 8,000원 떨어졌다가 다시 10,000원 빨리 올라오기를 바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팔려고? 아니죠. 그러면 다시 비싸게 사고 싶어서? 아니잖아요. 그러니 주가가 오르든 내리든 절대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우리는 주가가 오르면 그동안 사뒀던 주식들 수익이 나서 좋고, 떨어지면 또 싸게 사서 좋고, 우리는 올라도 내려도 관계없어요. 수십 년간 보유할 건데 이러한 마인드로 꼭 투자 생활을 합시다. 우리 모두 한 사람도 빠짐없이. 만약에 한 사람도 빠지게 되면 그 사람은 도태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S&P 500 지수에 상장된 기업들 중 S&P 500 그러면 미국의 대표 500개 회사들이에요. 그 500개 회사들이 미국 전체 시장의 약 80%를 차지해요. 그러니 S&P 500에 투자를 하게 되면 미국 전체에다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S&P 500, 나스닥 100, 필라델피아 반도체 투자했는데 떨어졌어요. 안 올라와요? 세상이 망하는 거예요. 안 올라올 수가 없습니다. 현재 S&P 500 지수에 상장된 기업들 중에 36%가량의 기업들이 실적 발표했어요. 아직 반도 안 됐죠? 이 중에서 78% 이상이 월가, 월스트리트의 예상치를 웃도는 실적을 발표했어요. 그래, 78%면 80%, 5개 중에 4개 회사 아닙니까? 거의 다 좋은 실적을 발표하니까 4일 동안 연속적으로 상승을 한 것입니다. 월가의 전문가들 얘기들은 투자자들이 기술주의 반등 수익에 뒤처질 수 있다는 그 우려에 다시 저가 매수에 합류를 하고 있다라고 말들을 하고 있어요. 또 월가의 전문가들은 연속해서 4일간 강한 반등을 보여서 이제 조정이 끝난 것인지 의구심을 갖게 됐으며 조정 후 다시 상승 랠리를 놓칠 수 있다는 그런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금리 인상으로 기술주들의 높은 그 밸류에이션이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그 우려, 영업비용 상승 우려, 그래서 기술주가 1월 달에 가장 크게 타격을 입었었는데 기술주의 갑작스러운 반등 이후에 투자자들이 1월에 가장 타격을 입은 일부 기술주들에 대한 저가 매수에 지금 나서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시 시작된 비록 4일간이지만 상승 랠리에 뒤처지지 않으려는 그 하락 공포를 대체를 하고 있어요. 지금 4일간 급상승을 했지만 속단할 수는 없는 상황이에요. 앞으로 매일 오르는 주식은 없습니다. 오늘 장 마감 후 장외 시간 애프터마켓이죠. 대부분 보면 또 하락 중에 있어요. 지금 그렇게 되면 내일은 4일 동안 상승했으니까 내일은 또 하락할 수도 있죠. 오르내리면서 지속적으로 우상향을 한다면 1월 말이 저점이었죠. 아무도 그건 알 수가 없어요. 아직은 2020년 코로나 사태에도 3월 20일이 저점이었다는 거 지나고 나니까 또 알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대형주봅니다. 애플이 0.7% 상승 175달러까지 왔어요. 마이크로소프트 1.52% 상승해서 313달러. 알파벳이 무려 7.52%나 상승했어요. 2,960달러. 사실 우리나라 돈으로 따지면 355만 원 돈이에요. 한 주 사는 게 쉽지가 않죠. 아마존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7월 15일 날 20대 1로 액면분할합니다. 그렇게 되면 7월 15일까지 또 오르겠지만 현재 금액으로만 봐도 한 주당 355만 원짜리가 17만 7천 원으로 떨어지게 되죠.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한 주 한 주 매수하기가 쉽겠죠. 실적이 좋았어요. 전분기 대비, 그러니까 전년 분기 대비해서 매출이 32%나 증가했습니다. 알파벳 구글이 2004년 8월에 상장했어요. 2004년. 그런데 2014년 10년 후에 2대1로 분할을 한번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요번 7월 15일이 두 번째 2대1이 아니라 이번에는 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355만 원. 그래서 20대1로 액면 분할을 하게 되죠. 테슬라는 5만 4천 대의 리콜 나왔어요. 미국 고속도로 교통안전국 테슬라의 그 자율주행차 베타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문제를 발견하고 리콜을 지시했어요. 그래서 2.75% 하락했습니다. 905달러입니다. 엔비디아 2.45% 상승했어요. 252달러. 페이팔 25%나 폭락을 했습니다. 실적이 문제입니다. 실적이 무서워요. 지금 메타 페이스북이죠. 애프터마켓에 지금 1% 이상 상승을 했지만 애프터마켓에서 지금 21% 폭락 중이에요. 메타도. 그러니 실적이 주가를 말해주는 거예요. 실적이 떨어졌다. 시장 예상치를 떨어진다 그러면 20몇 %, 넷플릭스도 22%씩이나 떨어졌다가 지금 다시 며칠 동안 재상승했죠. 지금 페이팔 25% 하락을 하고 25%면 주가의 4분의 1을 떨어지는 거예요. 엄청나게 폭락을 하는 겁니다. 메타도 지금 페이스북도 21% 장외 시장에서 애프터 시장에서 지금 21% 하락 중에 있습니다. 반도체 필라델피아 반도체가 지수가 2.46% 상승해서 반도체주들 보면 거의 다 상승들 했습니다. 특히 AMD 실적이 4분기 매출이 전년 대비 무려 49%, 그러면 반이 더 많이 올라갔다는 얘기예요. 5.12% 상승했습니다. 퀄컴도 마찬가지예요. 6.25% 상승을 했어요. 이렇게 빅테크주들, 반도체나 또 이 대형주들이 지금 다들 실적들이 좋게 나왔어요. 그거에 따라서 주가가 4일 동안 연속 상승을 했습니다. 4일 동안 필라델피아 반도체 11% 상승, 또 나스닥 기술주 8% 상승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마감 후 애프터마켓에서는 대부분 QQQ를 비롯해서 조금씩 하락 중이에요. SOXX도 마찬가지고 내일은 이 상태로 간다 그러면 4일간 상승을 했던 것을 조금 더 떨어질 수도 있겠죠. 또 장 항상 열려봐야 알겠죠. 오늘 5일 만에 국내 시장 장 열립니다. 우리는 국내 개별 종목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 1등 시장에 투자를 하고 있는데 4일 동안 상승을 한 것을 봤습니다. 과연 오늘 아침 9시에 열리게 되면 우리가 투자하는 종목들에 어떤 변화가 생길지 궁금해지는 하루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주식 투자 즐겁게 미래 희망을 가지고 투자 생활해야 됩니다. 주가가 오르면 내가 미리 사둔 거 수익 나서 좋고, 떨어져요? 그러면 박앤세일, 저가 매수해서 좋아요. 떨어지면 안 올라올까 봐 걱정하는 거예요. 걱정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내가 산 가격이 안 올까 봐. 그 가격 올라옵니다. 그거를 못 기다리면 주식 투자할 수가 없죠. 또 떨어진다고 스트레스 쌓이면 본인의 정신 건강만 해치게 됩니다. 우리 힐링 가족분들은 말 그대로 주식 투자를 통해서 힐링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항상 즐거운 마음으로 희망을 가지고 투자 생활을 합시다. 힐링 가족 여러분 화이팅!